안녕하십니까. 프롤로 의원의 정재욱입니다. 오늘은 도저히 낫지 않는 통증의 이유, 그게 정맥 때문일 수도 있다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정맥 통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맥에 의해서 뭔가 통증이 생겼다는 의미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정맥이 아주 중요한 통증의 원인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몰랐거나 아니면 간과되어 왔습니다. 하지정맥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미용적 혹은 혈관이 튀어나온 보기 싫은 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고요. 통증이 과연 정맥에 의해서 혹은 정맥류에 의해서 과연 생길까라는 것에 대해서 환자는 물론 의사들도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맥의 역류도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 요즘 들어서 밝혀지고 있고요. 뿐이 아니라 이 지금 정맥 통증은 하체 혹은 허리뿐만 아니라 상부 상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통증의 원인이라는 것이 요즘 들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통증만 진료한 지 대개 한 15년 이상이 됐는데 요즘 들어 제가 손가락 관절이나 목, 어깨 통증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정맥의 부전이라는 것이 스스로 느끼고 있고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맥 통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 통증의 기본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네 다리로 걷는 동물이 아니죠. 두 다리로 걷는 동물이죠. 하체의 경우 필연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리 쪽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기관인 정맥은 중력에 의해서 고장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맥이 고장나는 중요한 이유는 이 판막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판막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다리 쪽에서 피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일종의 문 같은 거죠. 이렇게 문으로 막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노화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임신 시에 그럴 수도 있고 심한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자세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이 문짝이 고장이 나면 피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장치를 막아주는 판막 고장에 의해서 피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맥의 역류라고 하는 거죠. 정맥의 역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모식도인데요. 이게 동맥이고요. 이게 정맥입니다. 이건 모세혈관이죠. 원래 정상은 동맥에서 피가 내려오고 정맥을 통해서 피가 올라갑니다. 이쪽에 이제 심장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가 다리라고 치고 동맥을 통해서도 피가 오는데 정맥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고 역류가 되면 정맥과 동맥의 피가 만나는 모세혈관 쪽에서 울혈이 생기면서 말초 순환장애가 생깁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 개념입니다. 정맥에 의한 역류, 정맥 역류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을 통해서 오는 피와 정맥을 통해서 오는 피가 모세혈관에서 무언가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합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상수도와 하수도의 물이 만나면 그 물로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산소가 많은 피고 이건 산소를 다 소모한 피인데 이 두 개의 혈액이 기관에서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일단 피가 잘 안 통합니다. 동맥이 종맥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이쪽에서 압력을 받으면 허열 증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혈관벽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어떤 통증의 기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지정맥류라고 표현하는 혈관이 확장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겠죠. 이런 정맥 부전은 방금 전에 하체에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맥과 동맥에 만나는 곳은 반드시 하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부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정맥 통증은 실제로 인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환자들도 그런 식으로 호소하고 오시는 분들이 정맥성 통증에 의한 거심을 대비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맥 부전이 얼마나 흔할까? 이거는 외국 자료인데요.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와 같은 다른 나라의 자료입니다만 성인에서 한 4분의 1에서 반 정도가 정맥에 문제가 있다더라 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나이에 비례해서 점점 증가한다. 이 수치는 혈관이 큰 정맥들, 즉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과 같은 시술을 요하는 큰 혈관의 뿌리 혈관만 갖고 검사한 거라서 만약에 아주 작은 혈관, 망상 정맥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꽤 많은 수의 환자가 정맥 부전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맥 통증 환자들이 흔히 받는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정맥으로 인한
정맥의 역류로 인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디스크죠.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받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은 엉치나 허리 쪽에 있는 혈관에 역류가 있어서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바닥의 통증은 지간신경종이나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많은 환자들은 하지 쪽에, 다리 쪽에 정맥의 역류가 심해서 이런 증상이 생김으로써 환자들은 이 진단은 지간신경종이나 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을 받지만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으로 많이 진단을 받죠. 제 경험에 의하면 꽤 많은 수의 환자들이 무릎의 정맥의 부전에 의해서 무릎 관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대부분은 오십견,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이런 진단을 많이 받는데 역시 정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여기저기가 다 아픈 사람, 하지불안 장애증후군, 섬유근통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이 아픈 사람 꽤 많은 환자들이 여기저기의 정맥의 역류가 진단을 받게끔 하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맥 부전 환자들이 호소하는 다양한 임상 증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하지 쪽인데요. 다리가 쥐가 난다, 다리가 저린다, 다리가 빵빵하다, 다리가 무겁다, 다리가 잘 붓는다, 종아리가 아프다. 다리 쪽에 가장 흔한 거는 하지정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척추관 협착증하고 정맥 부전 환자를 어떻게 감별하느냐? 물론 증상만 갖고 감별할 수는 없지만 정맥 부전 환자는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할 때 이런 증상들이 더 잘 생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걸으면 증상이 좀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서 쉬거나 할 때는 증상이 별로 없다가 조금 걸으면 증상이 생깁니다. 환자의 증상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50m만 걸어가도 100m만 걸어가도 다리가 땡기고 불편하고 팽만감이 있고 그러다가 쉬면 괜찮아지고 다시 똑같은 거리를 걸으면 다시 아프고 이런 경우에는 하지정맥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좀 더 많겠죠.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군데의 통증, 뒤꿈치, 앞꿈치, 오금,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허리가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요. 무릎이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어깨가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감각 이상이나 발이 뜨겁다거나 시리다거나 발이 저리다거나 하지정맥 환자들이 호소하는 흔한 증상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하지정맥 유죠. 이거의 어원은 이 포도송이에서 따온 겁니다. 뭔가 혈관이 꼬여있고 커져있는 형태 이걸 보고는 아 이게 하지정맥유구나 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하지정맥유는 이런 양상을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환자는 30%밖에 안 됩니다. 하지정맥 부전을 진단받은 사람 중에 70%는 이런 하지정맥유 같은 혈관이 확장된 게 없고 매끈한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진만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거는 하지정맥이 진행되는 어떤 형태를 나타낸 모식도인데요. 이게 정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쪽에서 피가 심장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혈관의 역류를 막아주던 장치인 밸브가 고장나면, 문짝이 고장나면 피가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장치인 문짝이 튼튼하면 여기서 또 다른 우회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위에서 자꾸 내려오다 보면 또 다른 문짝을 고장내서 밑에까지 또 밑에까지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가 고장나면 아래까지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진행성 질환이고 하지정맥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치료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저희 대한 정맥통증학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하지정맥유는 혈관이 확장된 걸 말하고 이것은 결국 하지정맥 부전, 즉 피가 역류되는 상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진단을 정맥 부전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요. 실제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진만으로는 환자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혈관이 튀어나오기 전 단계에서는 정맥 부전이 있는 거고 이거는 시진상으로는 정상이니까요. 자, 정맥 통증의 기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맥에 역류가 있으면 도대체 왜 아프냐?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동맥은 내려가고 정맥은 올라간다. 그리고 이 정맥에 내려오는 것, 즉 역류를 막아주는 건 판막, 문짝인데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내려오는 것이 둘 다에서 내려오게 되고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 부위의 통증이 수반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혹은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5가지 정도의 기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혈관이 확장됩니다. 피가 자꾸 내려오면 혈관벽이 늘어나면서 혈관벽의 끝에 있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순환이 안 됩니다. 즉 허혈 증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동맥에서 오고 정맥에서 가야 되는데 정맥에서도 내려오면 동맥과 정맥이 여기서 섞이게 되고요. 모세혈관에서의 순환이 잘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되게 통증이 생깁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 곳은 통증이 생기거든요.
세 번째는 동맥, 정맥은 항상 신경이랑 같이 다니는데 정맥에 역류가 생기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통증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죠. 신경, 동맥, 정맥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어디에서나 그렇고요. 네 번째로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바사너보룸이라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이 신경에도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혈관에 역류가 있으면 이 신경 주변에도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 신경에 영향을 준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말초신경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신경에도 역류가 생기면서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스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몸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동맥이고요. 이게 정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은 가고 정맥은 내려오는데 여기서 모세혈관에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 동맥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거쳐서 이쪽으로 가기에는 피가 모자르기 때문에 동맥에서 모세혈관까지 가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피가 가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는 동맥 피가 덜 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허혈 증상이 생기겠죠. 이런 거는 주로 상체 혹은 팔, 어깨 등에 정맥 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내려갈 때 왜 통증이 생기는가에 대한 기전을 설명할 때 쓰는 그림입니다. 이런 현상을 주로 많이 기전으로 설명하는 것이 상체 쪽에서의 정맥의 문제입니다. 목 쪽에 있는 혈관은 심장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너무 피가 많이 내려가면,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 동맥에서 정맥으로 가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허혈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맥성 통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정맥성 통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질병이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가에 대한 기전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이 정맥성 통증인 경우에 다른 어떤 진단명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진단명으로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맥성 통증으로 제가 실제 치료한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